회색으로 바랜 옷차림에 낡은 고무신을 신은 74세의 김현수 어르신은 마치 오래된 시간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처럼 천천히 은행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서울 종로의 한 시내 은행.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고 에어컨의 냉기가 그를 맞이했다. 한동안 발걸음을 멈춘 그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오래된 ATM 카드 하나를 꽉 쥐고 있었다. 한때는 자주 사용하던 것이지만 요즘은 현금보다 전자결제가 익숙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큰 돈을 인출해야 했고 그 돈은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창구에 도착한 그는 젊은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이걸로 돈을 좀 찾고 싶은데요. 금액이 좀 큽니다. 직원은 카드를 받아 확인하더니 무표정하게 말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있으신가요? 큰 금액을 인출하시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김어르신은 당황한 듯 바지 주머니, 상의 안주머니를 뒤졌다. 몇 번이고 손을 넣었다 뺐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뇌리에 스친 아침의 기억, 외출 전. 지갑만 챙기고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제가 깜빡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은 작은 한숨을 쉬며 말을 반복했다. 이번엔 목소리에 짜증이 실렸다. 서류 없이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김어르신은 난처한 듯 주변을 둘러봤다. 어느새 그의 곁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그 시선엔 이해나 배려보다는 피곤함과 불신이 담겨 있었다. 저런 분은 왜 맨날 중요한 걸 빼먹고 와서 민폐만 주시는지 몰라요. 젊은 여성 고객이 작게 말했지만 어르신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말문이 막힌 것이다. 한 중년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진짜 돈이 있긴 한 건가? 신분증도 없다면서. 그 순간 김어르신은 마치 은행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다. 그는 그저 돈을 찾으러 온 게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의미를 위해 이곳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를 빈겁대기 취급하고 있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시선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 돈은 내가 쓰려는 게 아니야. 김현수 어르신은 한 발짝 물러서며 손에 쥐고 있던 카드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은행 안은 여전히 분주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업무에 몰두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처지를 헤아리려 하지는 않았다. 그저 불편한 존재로만 여길 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다. 어르신, 서류 없으면 다시 오셔야 합니다. 직원의 말투는 더 이상 예의를 가장하지도 않았다. 무심하고 빠르게. 마치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했다. 김어르신은 잠시 서 있던 자리를 떠나 한쪽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은행홀 한편에 있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손에 땀이 배긴 카드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다. 하지만 화면은 검게 꺼져 있었다. 배터리가 이미 방전되어 있었다. 아자? 어제 충전기를 안 꽂았었지.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잠깐 휴대전화를 빌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가까운 고객에게 다가갔다. 중년 여성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합니다. 휴대전화 좀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아들에게 전화 한 통만 드리려 합니다. 여성은 시선을 그에게 주지 않는 채 말끝을 잘랐다. 죄송하지만 지금 바빠요. 그 짧은 한마디에 김어르신은 말문이 막혔다. 거절보다도 마주보지 않는 눈길이 더 서러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다른 이에게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마치 그는 이 세상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린 듯했다. 은행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아무 쓸모없는 사람, 그저 방해가 되는 노인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거래에만 집중했고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때였다. 은행 입구 쪽에서 가벼운 발걸음이 들려왔다. 하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섰다. 단정한 긴 머리, 맑고 따뜻한 눈빛. 그녀는 은행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눈길을 어디론가 고정시켰다. 바로 김현수 어르신에게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이 아닌 이해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했지만 어딘가 단단함이 있었다. 김 어르신은 순간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이나엘, 낯선 젊은이가 나에게 말을 걸다니. 잠시 말을 잃었던 그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휴대전화가 꺼져서 아들에게 전화도 못하고 신분증도 깜빡하고 참 민망하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 전화기로 연락하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김 어르신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 어두운 공간에 이 싸늘한 시선 속에서 누군가 진심으로 다가와 준 것이다. 김현수 어르신은 망설이는 손으로 젊은 여성의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다만 조용히 기다리며 따뜻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어르신의 긴장을 누그러뜨렸다. 김 어르신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벨소리가 길게 울렸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르신은 조용히 숨을 멈추고 기다렸지만 연결음은 끝내 끊기고 말았다. 현우야, 아버지 지금 좀 급한데. 불안이 다시 몰려왔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직접 전화해봐도 될까요? 그래주면 고맙지. 우리 아들 이름은 김현우야. 사업하는 친구라 많이 바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김현우 씨 맞으신가요? 저는 지금 아버님과 함께 은행에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어르신께서 신분증을 깜빡하셔서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혹시 직접 오실 수 있으신가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곧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김 어르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현우 씨께서 지금 오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김 어르신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다. 이런 부탁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별 말씀을요. 어르신, 그냥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다들 바쁘다고 외면하셨지만 저는 그냥 마음이 쓰여서요. 그녀의 말은 특별한 것도 과장된 것도 아니었지만 김 어르신의 가슴 속에는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은행 안의 공기는 여전히 냉래랭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하고도 깊은 온기가 퍼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은행 출입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이 빠르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곧장 창가 쪽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향했다. 아버지, 김현우 씨였다. 은행 안이 잠시 고요해졌다. 몇몇 고객들은 그를 알아보았고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 사람 김현우 대표 아냐? 현우그룹 대표.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김현수 어르신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과 달랐다. 싸늘했던 분위기는 당황과 놀라움으로 뒤바뀌고 있었다. 김현우 씨는 곧장 아버지 앞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현수 어르신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별일은 아니란다. 신분증을 깜빡해서 말이지. 나이 들면 자꾸 이런 일이 생겨 괜한 소란을 일으킨 것 같구나. 그 말에 김현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말투는 침착했지만 힘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오늘 큰 금액을 인출하러 오셨습니다. 본인 확인이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받으신 시선과 태도는 솔직히 유감입니다. 그 순간 아까 어르신을 응대했던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른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현우 씨는 은행 전체에 들릴 정도의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이 은행의 오랜 고객이십니다. 예전부터 거래를 해오셨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오늘 이 돈을 찾으려 오신 이유도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르신에게로 다시 쏠렸다. 그는 눈을 피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김현우 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매년 익명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도와오셨습니다.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 학비가 끊겨 중퇴할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 겨울 난방조차 어려운 가정들, 오늘도 그 일환으로 자금을 인출하시려던 겁니다. 은행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냉담한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은 당황과 죄책감이 담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 어르신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김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김 어르신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다들 바쁘고 피곤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사람들이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받은 불평과 상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의 문제였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젊은 여성, 아까 도와준 대학생 이 어르신을 향해 다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었다. 김 어르신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를 봐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한 건 정말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은행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김현수 어르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앞에 조심스럽게 다시 섰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그 오래된 ATM 카드가 들려 있었다. 직원은 이번엔 자세를 바르게 고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 어르신, 신분증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내부 절차가 있으니 지금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탁 좀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단단했다. 곧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났고 출금 요청한 금액이 차례차례 준비되기 시작했다. 은행 한쪽 벽에 기대어 서 있던 김현우 씨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동안 이런 일을 혼자 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다음부턴 꼭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 김 어르신은 잠시 아들의 눈을 바라보다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이제 아버지가 무슨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조금은 알겠지. 남 돕는 일이 결국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말에 김현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남긴 진심 어린 유산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대학생 아가씨 박세린 씨는 김 어르신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환하게 웃었다. 어르신,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세린 씨 덕분이지요. 당신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세린 씨는 조금 머쓱하게 웃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까지 의미 있게 여겨질 줄 몰랐다. 그 순간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어색하게 시작됐지만 곧 여러 사람들의 손뼉이 함께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멋진 어르신이시네요. 그날 은행 안은 더 이상 차갑고 무심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서로로 정말 된 투는 서로를 다시 바라보고 따뜻한 마음이 오간 장소가 되었다. 출금을 마친 김현수 어르신은 아들과 함께 은행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박세린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어르신도 두 손을 모아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밖은 어느새 햇빛이 더 밝아졌다. 김 어르신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도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이렇게 큰 희망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한 세대의 경험과 다른 세대의 따뜻함은 조용히 연결되었다. 며칠 후 박세린 씨는 늘 그렇듯 이른 아침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과제 마감일이 가까워져 있었고 방학 중 인턴십을 구하느라 분주한 나날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날 은행에서 만난 김현수 어르신과의 인연은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세린 씨 되시죠? 저는 김현우입니다. 정리하서 가야 김현우입니다. 김현수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세린 씨는 깜짝 놀랐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날 정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김현우 씨의 목소리는 단정하고 따뜻했다. 저희 아버지께서 세린 씨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날 도움을 주신 것, 저희 가족 모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김현우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청년 인재를 위한 새로운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세린 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관심 있으실까요? 세린 씨는 숨을 삼켰다. 그녀가 간절히 원하던 기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예기치 않게 찾아온 것이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이런 제안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번 인턴십은 단순한 직무 경험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획, 나눔 프로젝트, 지역 커뮤니티 연계 사업 등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세린 씨 같은 분이 있다면 분명 더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말에 세린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일자리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일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 꼭 참여하고 싶어요. 김현우 씨는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사무실로 오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꼭 뵈러 오세요. 많이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세린 씨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조용히 퍼지는 따뜻함이 있었다. 단 한 번의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접 체험하고 있었다. 며칠 후 김현수 어르신은 재단 사무실에서 세린 씨와 다시 만났다. 어르신은 정장을 곱게 차려입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있었다. 세린 양? 다시 만나 반갑소. 이번엔 내가 먼저 인사를 드리러 왔소. 세린 씨는 눈을 크게 뜨며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날 두 사람은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하며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세월도 달랐지만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몇 달 뒤 서울시청 대강당에서는 세대를 잇는 따뜻한 연결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김현우 대표가 운영하는 현우 나눔재단이 주관하는 것으로 세대 간의 소통과 상생, 그리고 따뜻한 나눔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였다. 이날 행사에는 여러 명의 기업인, 사회복지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이 초청되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바로 박세린이었다. 행사의 마지막 세션 전 청년이 바꾼 하루, 그리고 그 이후라는 발표의 주인공이었다. 처음엔 그녀도 망설였다. 저는 단지 우연히 도움을 드린 것 뿐인데요. 이런 큰 무대에 제가 나가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김현수 어르신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날 내게는 세린 양의 손길이 큰 용기였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지.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소. 그 말을 마음에 새긴 박세린 씨는 박세린 씨는 마침내 무대 위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청중을 바라봤다. 무대 아래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작은 친절은 때로는 큰 울림이 됩니다. 저는 단지 하루 중 아주 짧은 순간 한 어르신의 상황에 귀 기울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그리고 김현수 어르신을 만난 순간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단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장면이었지만
이야기 속 진심이 점차 강당을 채워나갔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용기를 어떻게 낼 수 있었냐고 물으세요. 하지만 그건 용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어요.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본래 있는 거니까요. 다만 그것을 꺼내는 용기가 필요한 것뿐이죠. 청중 사이에서 누군가 조용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곧이어 강당 안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날 이후 박세린 씨의 이야기는 SNS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무심한 세상 속의 따뜻한 선택. 청년의 작은 행동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실렸고 대학 강연 요청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유명인이 되길 바라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 하나.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는 것. 재단의 일원으로서 그녀는 이제 청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고 직접 나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각종 복지관, 노인정, 장애인 시설을 찾아다니며 말없이 손을 내미는 그녀의 모습은 점점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한 고등학생이 쪽지에 이렇게 적어 남겼다. 저도 세린 언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작은 글귀를 읽으며 세린 씨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녀는 그렇게 평범한 하루의 작은 친절로 시작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변화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김현수 어르신의 조용한 선행, 박세린 씨의 작은 용기, 그리고 그들이 만든 따뜻한 연결은 단지 하루의 우연이 아닌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나눔과 감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주친 인연은 단순한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달이었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사람다움을 떠올리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 변화는 다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세상은 차갑다고 말하지만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람이라는 진실.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 때 세상은 분명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김현수 어르신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누군가를 돕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박세린 씨처럼 망설임 속에서도 용기를 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역시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편에서 이어질 박세린의 새로운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